오늘부터 데이터베이스 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MySQL Text-Based Introduction이라는 링크를 한번 따라 들어가 보시면 MySQL이라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DBMS로 사용을 할 건데요. 그 내용을 우리가 간략하게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리고 아마 DB에 대한 그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대부분일 거고요. 안 들었던 학생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우리는 아주 기초적인 DB 내용만 다룰 거기 때문에 지금 배우는 내용으로도 충분히 활용하는데 부족함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 완성도를 위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모든 내용을 커버해 볼게요. 자,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란 무엇이냐면요. Database stores data in an organized way so that it can be searched and retrieved later. 잘 아는 얘기처럼 아주 상식적인 얘기죠. 데이터를 아주 잘 정돈된 방법으로 저장을 해 놓아서 그것을 찾거나 우리가 탐색하거나 또는 그거를 끄집어낼 때 추출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전문적인 용어로 테이블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하나 이상의 테이블이 존재해요. 그리고 또한 테이블은 우리가 잘 아는 그 표 모양과 비슷한 형태로 자료를 정리하는 체계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테이블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 엑셀이라는 그 응용 프로그램에서 쓰는 스프레드शी트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테이블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스프레드शी트 테이블은 그 행과 열, rows and columns로 구성되어 있어요. 용어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보통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아주 옛날에는 사실 스키마라는 말을 많이 썼었어요. 똑같은 의미예요.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똑같은 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데이터베이스가 이와 같은 통이라고 이렇게 그림으로 그래픽하게 지금 좀 표현됐는데 그 안에는 테이블, 이와 같은 표가 많이 존재합니다. 여러 개의 테이블이 들어갈 수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각각의 테이블은 행과 열, row와 column으로 구성됩니다. 보통 row는 다른 말로는 record라고도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리고 column은 field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테이블은 이와 같이 격자 형태로 행과 열을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요 하나하나의 행, row는 record라고도 얘기하고요. 하나하나의 열, column은 우리가 그 필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데이터베이스란 얘기 많이 할 거고요. 테이블 얘기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행과 열 얘기 많이 할 때 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이제 아시겠죠? 자, DBMS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데이터베이스에 지금 배우는데 그것을 다루는 소프트웨어가 또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다 그래서 DBMS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만들고 그것을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DBMS라고 합니다. 이런 DBMS의 종류는 많아요. 그리고 특히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거의 대부분인데 요즘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우리가 오피스를 깔면 같이 설치되는 액세스라는 작은 사이즈의 DBMS도 있고요. 파일 메이커라는 것,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SQL 서버라는 DBMS,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프리 버전인 MySQL이라는 것, 그리고 좀 더 대형 규모에 많이 사용되는 오라클사에서 제공되는 오라클, 이런 것들이 다 DBMS입니다. 같은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우리는 MySQL이라는 것을 사용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DBMS를 사용하다 보면 반드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언어 하나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SQL이라고 부르는 언어예요. Structured Query Language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는데 SQL은 거의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쿼리를 할 때, 즉 질의할 때, 질문할 때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이런 SQL Structured Query Language는요. 아주 간단해요. 사실 배우기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 그거를 오늘 배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응용을 우리가 아주 적절하게 성공적으로 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understanding SQL and using it efficiently is the highly imperative in designing an efficient database application. 뭐 다시 한번 또 강조하는데 우리가 이 SQL이라고 부르는 언어를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잘 써야지만 반드시 우리가 정확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지만 사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응용을 우리가 만들거나 설계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SQL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거 얘기는 사실은 이 SQL문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 이런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지는 매니지먼트 시스템인 MySQL을 우리가 사실 이번 학기 초에 아파치 서버와 함께 요 MySQL 서버도 깔았어요, 같이. 그래서 그거를 사용해 보려고 그러는데 물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직접 보는 것보다는 일단은 짧게나마 커맨드 라인에서 실제로 어떤 커맨드가 주고받는지 그걸 아는 상태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는 게 훨씬 더 데이터베이스 활용을 좀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첫 시간은 이 커맨드 라인으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MySQL이 일단은 깔려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을 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 시간에 깔았던 빈나미 패키지에 웸프 스택을 깔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구동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니저 윈도우를 켜보면 이 매니저 윈도우 상에서 아파치 서버와 그리고 매니지 서버라는 요 태그를 눌러보면 MySQL 데이터베이스가 러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MySQL을 쓸 수 있는 환경인 건 알고 있는 거고요. 자, 이 커맨드 라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윈도우의 좌측 하단에 있는 시작 버튼에 이 커맨드 라인 그 입력창에다가 cmd라는 그 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커맨드 윈도우 창 프롬프트를 사용할 수 있는 command.exe 실행된 그 윈도우가 열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윈도우 안에 설치된 MySQL을 사용하고자 하는데요. 잠깐 요거를 활자를 좀 키워볼게요. 자, MySQL이 실행되고 있으면 사실 그 MySQL을 바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MySQL 한번 엔터 쳐볼까요? 자, 여기서는 지금 그 패스가 제대로 안 잡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 사실은 윈도우 MS-DOS를 잘 안 쓰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여기 하나 해놨는데 그 패스를 물론 그 디렉터리에 가서 써도 되지만 여기저기 모든 그 폴더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요 커맨드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제가 어디에 있는지 C 디렉터리 밑에 빈나미 밑에 그죠? 거기에 웸프 스택 밑에 아마 MySQL이라는 그 폴더가 있고요. 거기에 바이너리만 놓아놓은 빈 디렉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dir이죠. 여기에 mysql.exe라는 요 실행 파일을 실행시키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요것이 이 패스가 잡히려면은 이렇게 set 패스 보통 대문자로 씁니다. 패스를 원래 잡혀 있는 패스는 그대로 살려놔야 되기 때문에 %path %로 이렇게 감싸준 거를 그 기본적인 걸 가져오고요. 세마이콜론 한 다음에 지금 요 폴더 여기서부터 이건 그대로 좀 써줘야 될 거예요. C 콜론 그리고 탭으로 하면은 그 디렉터리 이름은 맞아 자동 완성되니까 램프 스택에 MySQL에 빈 한 다음에 뭐 거기까지 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엔터를 한번 치시면 이제 사실은 여기 현재 디렉터리에 있어서 더 그렇지만 MySQL을 우리가 그 실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MySQL이 실행이 됩니다. 지금은 일단은 MySQL이 코맨드만 치는 게 아니라 사용자까지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는데 여러분 기억을 아마 하실 겁니다. MySQL의 사용자가 디폴트로 루트가 생기는 거고요. -u는 그 유저 이름을 써는 거고요. 그 다음에 -p 하면은 패스워드를 이제 치겠다라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제공해라는 그런 옵션이, 그래서 엔터 치시면 패스워드를 물어봐요. 아마 제 생각에는 123 123으로 하자고 123 두 번 누르는 걸로 제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저는 그 123으로 했거든요. 123 123 아니면은 안 들어가지고 그렇게 맞았으면은 들어가질 겁니다. 안 그러면은 잠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우리 그 깔면서 패스워드를 다시 설정하든가 하는 방법을 좀 쓰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달라져요? 프롬프트가 이렇게 MySQL로 바꿔져요. 그러면은 이제 MySQL 환경으로 들어온 겁니다. 여기에서 당연히 지금 여기 예제에서와 같이 다양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MySQL을 쓰다가 끝나고 나갈 땐 exit라고 치면은 다시 끝나고 나가져요. 그러니까 똑같이 다시 한번 또 입력을 해서 들어오려면, 여러분 알다시피 그 MS-DOS 요 커맨드 창에서 화살표로 이전 커맨드를 불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로 위로 올라가면 방금 전에 했던 커맨드 다시 찾아지고요. 그걸 다시 한번 젖혀서 다시 한번 로그인을 새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exit 하는 그 과정을 한번 설명드린 겁니다. 자, 이제 들어와 있는 겁니다. MySQL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알다시피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서 show, 지금 제가 여러분들 그 강의 노트에 있는 것들, 이 굵은 활자 그리고 대문자로 쓴 거는 특히 반드시 대문자로 써야 되는 건 아닌데 일부러 이렇게 쓴 거고요. 키워드이기 때문에 MySQL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겁니다. 근데 소문자로 써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show data 한 칸 띄고 data basis 하고 세마이콜론은 항상 MySQL의 그 쿼리가 끝날 때는 이렇게 세마이콜론을 쳐줍니다. my show databases를 쳐보면 이와 같이 데이터베이스들의 이름을 가르쳐줘요. 현재 MySQL 시스템이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죠.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원래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안에도 자체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뭐 information schema, MySQL, performance schema, 테스트, 이런 네 가지가 지금 데이터베이스로 존재한다는 것을 응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 이런 네 개가. 그러면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는 그 안에 테이블이 많이 있다 그랬죠. 그럼 테이블을 한번 보고 싶잖아요. 이런 식의 커맨드를 쓰면 됩니다. show tables from, 여기 보면은 첫 번째가 information underscore schema라고 되어 있는데 그 용도는 잘 모르겠지만 information underscore schema라는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당연히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한번 보여줘 하니까 이렇게 쭉 보여주죠. 무려 40개가 있다고 보여주고, 테이블이 얘가 40개를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테이블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테이블을 가지고서 우리가 작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은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use라는 커맨드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듯이 여기 MySQL에서도요. 이 화살표를 움직이면 이전 커맨드 우리가 사용했던 것들을 다 다시 끌어올 수가 있어요. show databases를 다시 한번 제가 화살표로 이렇게 올라가서 엔터 쳐서 information schema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싶다. 그럴 때는 use information schema 라고 치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체인지드라는 말이 나오면서 내가 information schema란 DB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show tables라고 쓰면요, 이제는 누구 테이블을 보여주겠어요? information schema라는 DB 안에 있는 테이블들을 보여줍니다. 아까 봤던 거랑 똑같은 게 나올 거예요. 40줄짜리 얘는 테이블을 40개나 갖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가만히 살펴보면 스키마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테이블이 여기 하나 있는 걸 발견해요. 그러니까 물론 테이블 많은데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너무 시간 많으니까 한두 개만 보고 싶은 겁니다. 스키마타라고 있는 테이블이 있는데 이 테이블의 내용을 한번 보고 싶은데 다 보는 게 아니라 한번 컬럼에 뭐가 있나 한번 보고 싶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열을 컬럼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show columns from HMA schemata. 스키마타는 스키마의 복수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시스라는 의미예요. 어쨌든 자, 그리고서 세마이콜론 엔터 치면 뭐가 나와요? 이 스키마타라는 테이블이 갖고 있는 그 필드들, 그 컬럼에 이름이 쭉 나오고 있죠. 뭐 카탈로그 네임, 스키마 네임, 필드래. 그리고 걔가 어떤 타입이다. 그리고 뭐 널, 뭐 키, 디폴트, 엑스트라 뭐 잘 모르는 몇 가지까지 포함해서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 테이블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개의 필드 값을 갖고 그 하나하나의 필드가 이러한 타입의 입력을 받는 그런 테이블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만약에 우리가 그 아까 show 데이터베이시스에서 보면 사실 MySQL이라는 게 있었었거든요. MySQL로 돌아와서 우리가 show 데이터베이시스를 한번 다시 눌러보면 이 DBMS 안에는 두 번째 또 MySQL이라는 DB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DB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또 그냥 use MySQL 또 다른 DB 이름을 쓰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 DB 안에 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DB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그 DB가 갖고 있는 테이블들을 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인포메이션 스키마 안에서 사용했던 그 스키마타라는 테이블의 컬럼을 봤죠. 근데 여기서 모르고 또 우리가 MySQL이라는 DB에 왔으면서 잘 모르고 그 테이블이 어떻게 생겼지 하고 show columns from schemata라고 치면 에러가 나요. 왜냐면 여기 없는 거예요. 그 테이블은. 그죠? 여기 일단은 show tables를 한번 볼까요? 내가 지금 MySQL DB 안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테이블을 보면 여기도 테이블이 많이 있긴 있는데 24개나 있는데 schemata라는 이름의 테이블은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다른 곳에 있는 테이블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의 방법을 쓸 수는 있어요. 뭐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문법을 허용하니까 우리가 좀 알 필요는 있겠죠.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DB 이름과 함께 DB 이름 점 테이블을 써주면 다른 DB에 있는 것도 우리가 가져다가 사실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현재 MySQL DB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거기서 show columns from information underscore SCH schema 점 schemata.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건데 뭐냐면 information schema라는 DB에 있는 schemata라는 테이블로부터 컬럼을 한번 뽑아내서 보여줘봐 했더니 보여주죠. 다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내용 information schema DB에 들어가서 봤던 이 테이블의 컬럼을 쭉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보면은 사실 몇 개 안 해봤지만 항상 쓰는 게 뭐예요? 지금 show라는 커맨드를 지금 계속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이건 그럼 커맨드인 건 확실한데 어떻게 쓰지? 보통 그 MySQL에서는 help 커맨드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help show 하면은요, show를 쓰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설명이 돼요. 보면 그 매뉴얼을 그러니까 항상 온라인으로 help 다음에 그 커맨드 여러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것들을 쓰면은 여기서 예제와 함께 그리고 특히 우리가 온라인 상에서 제공되는 매뉴얼을 또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은 URL이 나와 있죠. devmysql.com 밑에 요거 한번 그대로 링크를 한번 찾아 들어가 볼까요? 탭을 하나 더 열어서요. MySQL 공식 사이트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서 도큐멘트 그 링크 찾아 들어가면 매뉴얼 레퍼런스가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뭐 5.5는 버전 얘기인 거고요. 아마 5.5일 필요는 없어요. 지금 버전이 5.6짜리도 있으니까 아마 요걸 써도 되는데 일단은 여기 써 있는 대로 써봅시다. English 영어로 된 show.html 이걸 그대로 치면 이 show라는 커맨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도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사실 꼭 필요한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의외로 매뉴얼을 찾아서 우리가 커맨드 쓰는 방법 커맨드 이름은 기억나는데 문법, 신텍스가 잘 기억 안 날 땐 그로 찾아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자, 조금 전에 배운 방법으로 우리가 이번에는 MySQL이란 DB에 있는 help topic이라는 이름의 테이블에 컬럼을 한번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볼까요? 여러분들 show columns from mysql.help underscore topic 세마이콜론. 그러면은 지금 아까 거랑은 또 다른 테이블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테이블의 필드가 이렇게 있는데 필드의 타입이 여러 개가 있죠. 아까 거랑 또 달라요. 이번엔 int 10, 뭐 캐릭터 64, 뭐 small int 5, unsigned, 뭐 텍스트 이런 등등이 나오죠. 자, 이런 타입을 우리가 참 궁금할 거예요. 이거 과연 뭘 나타내는지. 이게 말하자면은 그 데이터의 종류와 데이터의 크기를 보통 우리가 테이블 안에 넣을 때 그걸 명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보통 타입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데이터 타입에는 크게 봐서는 한 4가지 종류 또는 3가지 정도 가장 많이 쓰이는데 문자열 타입, 그리고 날짜, 시간, 그리고 숫자 등등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리스트, 항목 나열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문자열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또는 캐릭터의 앞에 그 네 문자죠. 캐릭터라는 의미의 지금 여기에 쓰이고 있는 거죠. 캐릭터 64. 그죠? 그리고 또는 바카라 그래서 variable 캐릭터라 그래서 좀 더 큰 캐릭터 개수를 넣을 수 있고요. 텍스트, 이것도 더 많은 문자를 넣을 수 있는 다 문자열인데 문자열의 양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러한 그 타입의 캐릭터 타입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여기 보면 텍스트도 있고요. 캐릭터도 있죠. 아까 우리가 돌아가서 보면 소위 여기 컬럼에는 바카가 더 많이 쓰였죠. variable 캐릭터 512바이트, 64바이트, 32바이트, 뭐 바이트라보다는 캐릭터 개수인데 사실은 32 캐릭터를 쓸 수 있게 이런 식의 그러한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날짜도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date 또는 time, year, time stamp, 뭐 date time. 이거는 해당하는 내용을 우리가 다루게 될 때 자세한 포맷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쓰는 방법과 의미는 사실은 여기 링크를 따라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넘버, 데시멀과 인티저 그 외에 또 많아요. 뭐 데시멀 같은 경우에는 5,2 이렇게 쓰면은 마이너스 900 5 디지트 중에 소수점 밑에 자리인 2자리까지 허용하는 최대수 마이너스 999.99부터 플러스 999.99 뭐 이런 데까지만 허용하겠다 뭐 이런 거죠. enumeration하고 set 이런 거는 하나 이상의 여러 개의 값을 거기다 넣어놓고 싶을 때, 자 여기 링크가 하나가 있는데 이 링크는 역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MySQL 오피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에서 특히 데이터 타입과 관련된 거를 좀 링크를 해놓은 건데 지금 보면 당연히 제가 언급한 몇 개의 타입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은 타입이 제공이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tiny int, small int, medium int, int, 뭐 big int, float, double, decimal 등등 있고요. 그것에 해당하는 storage requirement도 여기 다 나옵니다. 뭐 등등 많이 있어요. time 관련된 거, 캐릭터 등등. 요거를 참조하셔서 필요할 때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테이블의 컬럼을 살펴보다니까 여기저기에 null이란 맛이 나오죠. default null.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긴 또 많아요. default가 null. null이 뭘 의미하는지 이 단어가 생소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어있다, 0이다 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그런데 MySQL에서의 사용되는 그 용법은 null은 그 어떤 키워드냐면 스페셜 마커인데 데이터 밸류가 없는 경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칸은 있는데 값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이 있어야 되는데 값이 아직 없네요 라는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값이 0인 값이 아니라 비어있는 값이 아니라 값이 안 들어와 있다는 의미로 null을 써요. 그래서 probably not for required field. 그래서 이 null이라는 것은 어떤 필드 중에 반드시 필수 필드에는 사용할 수 없겠죠. 필수라는 거는 반드시 값이 있어야 되는 걸 의미하는데 null이 있다는 거는 값이 없다는 얘기니까 컨트라딕션이 일어나죠.
그리고 OK for optional field. 옵셔널 필드 같은 데는 쓰면 좋아요. 아니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니까 옵셔널이라는 건 그런 주의를 좀 하면 되고요. 그리고 널의 의미를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앞으로 이제 SQL에 대해서 Structured Query Language를 쭉 차근차근 문법을 배워 나가는데 이 SQL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Procedural 랭귀지가 아니에요. 즉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언어, C나 뭐 그 외에 객체지향 말고 그런 언어들을 다 procedural language라고 하는데 그런 식이 아니고요. SQL은 declarative language입니다. 즉 선언 언어예요. 선언. 이렇다라고 선언만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것만 얘기할 뿐이지 어떻게 하라고 절대 얘기를 하질 않아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DBMS에 때 내가 이걸 원해라고만 딱 얘기하면 알아서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SQL의 그 성격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이래요. select 어쩌고 저쩌고 from 어쩌고 저쩌고 where 즉 뭘 가져올지 그거를 select 다음에 쓰고요. 그 어디서 가져올지를 가르쳐 주고요. 어떤 테이블에서 그리고 where는 어떤 조건을 설정을 합니다. 요런 조건에 맞는 거를 가져와라 할 때 그래서 select from where 요런 구조로 항상 되어 있다고 보시면 보통 그 맞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